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분양쇼 화제의 현장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담입니다. 지난 5월 이 청약자 수가 무려 22만 5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봄 성수기답게 청약 시장이 조금은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요. 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의 비규제 지역의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달에도 전국 곳곳에서 알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 잘 지켜보시면서 본격적으로 특별분양쇼 화제의 현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떠오르는 투자처 핫플레이스는 물론이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까지 한 방에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9, 02-2000-4899로 전화 주셔서 1대1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쇼 화제의 현장 첫 순서는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만 모아봤습니다. 김세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소식들 바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과 또 갭 투자 폭풍으로 주거시설 경매가 급증했다는 소식, 그리고 영동대로 환승센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 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껑충 늘어나면서 전체 경매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지방 부동산 시장 악화로 타격을 입은 투자자가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이게 경매로 다시 넘어온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5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진행된 법원 경매 건수는 4월에 비해 1.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4년 만에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진행 건수에서 주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증가한 반면 업무 상업시설과 토지는 보합 내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거시설 경매 건수 비중은 47.2%로 4월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시설 경매가 대폭 늘어난 데에는 갭 투자 영향이 큰데요. 이 갭 투자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버티지 못하면서 이 경매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어서입니다. 자, 바로 해서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볼게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오는 12월 착공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교통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2016년 5월 영동대로 지하에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반 만입니다. 연말 공사를 시작하면 2023년 환승센터가 개통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는 KTX의 삼성역까지 연결 여부입니다. 서울시의 기본 계획에 따르면 대형 광장으로 바뀌게 될 영동대로의 지하 공간은 총 5개 층으로 복합 개발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과 겹치는 만큼 이 사업성을 고려할 때 굳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방에서 삼성역을 오갈 때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KTX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글로벌 대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도심까지 고속철도가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러한 소식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김세영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천대 부동산 유통학과 이진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굳어져 있는데 이럴 때 담비 같은 소식들 있으면 좋겠죠. 건강도 유의하시고 여름 때 가장 좋은 것들은 수분 섭취인데 수분 섭취하시면서 부동산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 들고 오셨나요? 오늘 고민 살펴볼 건데 일단 화면으로 한번 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경매 법정을 갔더니 감정가가 100%에 낙찰되는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경매 물건을 100%에 낙찰받아도 괜찮나요?
네, 오늘 고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100% 정도의 낙찰이 되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싸게 받아서 시세 밑으로 팔아야 되는데 100% 낙찰이 되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면들이 좀 있죠. 소비자분들이 이제 경매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들이 과연 싸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자,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매 자체가 지역이 굉장히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나타나면 호재를 쫓아가기 위해서 100% 낙찰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감정가가 잘 안 좋았을 때 지금 시세에 봤을 때는 감정가가 좀 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경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결정됐던 순간하고 입찰한 순간 사이에 약 8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갭이 좀 생긴다는 건데 안 좋은 시절에 감정됐던 게 지금처럼 또 작년처럼 좋았던 시절에 경매가 되면 시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100% 낙찰이 가능하고요. 또 작년에 감정됐던 것들은 지금 시절에는 또 규제 때문에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때 호재가 있는 지역, 특히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변과의 상관없이 가격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임장을 통해서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더해서 자금이 확실히 묶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신다면 100%가 아니라 120% 낙찰을 받아도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에 좋은 부분이 바로 경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이와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고민이 더 남았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분들 계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지역 번호 02-2000-4899 무료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특별분양쇼 화재 현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화재를 보고 있는 분양 현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 분 더 모셨죠? 네, 분양 현장을 언제나 솔직 담백하게 들려주시는 분이죠. 강소라 리포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내 부동산 투자의 방향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현재 가장 핫한 분양 현장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강소라 리포터의 후일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나가볼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가볼 현장 어디인가요? 네. 서울 지역에서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가장 핫한 지역들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신길과 노량진 사이에 있는 신대방 역세권 주변에 새로 공급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이 단지 안에 새로 생기는 상업시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상의 입지로 유동인구가 엄청나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상가 분양 현장 제가 미리 다녀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분명 합리적인 투자처는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은 차별화된 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부동산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떠나보시죠. 저금리 시대에 합리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 궁금하시죠? 완벽한 조건을 두루 갖춘 오늘의 핫플레이스가 있는 동작구 신대방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특히 강남 직통 황금라인이라 불리는 지하철 7호선의 연장수에까지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인데요.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 오늘의 분양 현장 보이시나요?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이곳에서 관계자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지금 이 분양 현장까지 직접 걸어와 봤는데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먼저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곳은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의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로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로 건축되는 동작구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단지입니다. 전체 연면적 약 42,000평 중 3,500평이 1층에서 2층으로 가시성이 높은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으로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국내 유명 건설사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안정적으로 현재 공사 중이고 준공은 2021년 10월에 책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오늘의 현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신대방 삼거리역에 들어설 희소성 높은 상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만큼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이 점은 제가 오늘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곳에 좀 입지적인 장점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7호선 초역세권 입지이며 여의도와 보라매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검증된 기존의 재래상권인 성대시장의 고정 수요뿐만 아니라 신대방 삼거리역의 유동인구도 풍부합니다. 기존 신도시 상가의 경우 상권 형성 기간이 길고 공실 리스크가 높지만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 상가는 지역의 상권을 더욱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실의 위험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림선 경전철이 2022년 2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신림선이 지나는 보라매역과도 5분 거리에 불과하며 아파트의 입주 시점과 맞물려 트리플 역세권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최상의 입지. 거기에 신림선 경전철 개통 수혜로 향후 입체 교통망이 형성되며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텐데요. 이 밖에도 풍부한 녹지 공간을 자랑하는 보라매 공원과 랜드마크 대단지를 품어 완벽한 수요층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투자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건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 정말 궁금한데요. 건물적인 특징, 장점들 좀 꼽아주시죠. 네, 저희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들어가는 상가로 지상 1층에서 2층 154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층고가 높은 점포는 5.5m로 개방감이 있으며 100% 자주식 상가 전용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접근성과 집결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오픈 스트릿형으로 개방감이 있어 고객 유인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2층 상가는 일부 테라스를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가시성이 뛰어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보라매 상권과 신림역 상권이 연계된 최상의 입지로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7호선 인근역 중 최고의 상권을 지니고 기존 성대시장의 수요층까지 완벽히 흡수할 수 있는 고품격 상권. 특히 신대방 삼거리역에 들어서는 신규 상가로 그 희소 가치 또한 높아 보이는데요.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들어보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들렸어요. 제가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짓고 있는 상가 분양 현장 다녀왔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지역의 투자 가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공사 중인 신림선은 2022년 완공됩니다. 기존에는 7호선 라인인 강남으로만 접근성이 좋았는데요. 신림선이 완공되면 접근성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므로 길목 상권이 한층 더 활발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는 투자 상패의 폭이 넓은 투자 상품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주변의 상권 형성 여부나 신규 상가의 공급이 과다한지, 배후 수요는 풍부한지 등을 기본적으로 분석한 후에 임대 수요와 수익률에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상가의 희소성과 높은 투자 가치까지 두루 갖춘 오늘의 분양 현장. 가시성과 접근성까지 뛰어난 스트리트형 상가 투자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현장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풍부한 유동인구의 안정적인 임대 수요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만큼 높은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는 곳인데요. 저금리 시대에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 분양 현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7호선이었죠. 신대방 상거리역 초역세권 입지의 상업시설인데요. 강소라 리포터 직접 다녀왔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정말 보시다시피 일단 먼저 입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버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신대방 삼거리가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다가 여기에 이 상가가 정말로 입지가 좋잖아요. 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고 또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이 상가가 그냥 상가가 아니고요. 정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는 상가라는 점입니다. 거의 1000세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바로 앞에 있어서 거길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까지 끌어올 수 있고요. 1000세대에 가까운 이 아파트의 거주민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정말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상가 투자하기 괜찮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 보통 입지 그리고 안정적인 고객 확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도 이 상가 분양 현장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까지 있다. 게다가 또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정말 상가로서의 그런 빠짐없는 매력들을 갖고 있는 곳인 것 그쵸. 같은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진호 전문가가 이 현장 어땠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입지, 역세권 입지라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죠. 강남 진출입이 가능한 7호선 중에서도 신대방 삼거리역 3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도보 1분 거리에 이 현장이 바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인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까지가 높이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8세대, 8동은 규모로 갑니다. 8동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00세대 가까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역세권에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 상업시설 판매는 근생과 판매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 다 합쳐서 약 154개 호실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공일이 2021년 10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입주가 이제 그때쯤 개시가 되면 그 상권이 혹시 달라지는 것도 보일 수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분양이 아니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입찰 물건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물건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매 시설과 이 두 가지 나눠져 있는 근생 시설이 나눠져 있는데 평당가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생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3,300부터 3,900까지 다양하게 위치가 돼 있고 판매 시설 우리가 흔히 쉽게 상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저렴한 부분은 1,900부터 또 큰 부분은 3,900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다양한 가격대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입찰은 6월 말일 정도에 지금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고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공고가 나온다면 확인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실제 입찰 보증금 500만 원 정도를 신탁사에다 입금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입찰을 통해서 원하는 호실을 경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낙찰이 된다라면 보증금 대신 나머지 계약금 20%하고 중도금 60% 정도로 확인하셔서 잔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좋은 물건을 내가 먼저 찾을 수 있는 경쟁적인 입찰 구조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대방 상거리 바로 역 앞에 있고 또 이곳은 또 여의도라든지 노량진 주변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잖아요. 입지 조건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입지를 설명하기에 이런 경우가 가장 편리합니다.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뭐 3번 출구 나와서 그러니까 고개만 좌우로 돌리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군더더기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신대방 삼거리역은 사통팔달 교통로 유명합니다. 바로 옆쪽으로 보라매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보라매역까지 직선거리로 계속 걸어갈 수 있으면 가벼운 거리에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보라매역까지도 접근성이 되게 뛰어나고 부지 자체가 보라매역 쪽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지 안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진출입로를 살펴본다라면 노량진 뉴타운 쪽, 신길 뉴타운 쪽 그리고 신림 사거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삼거리 사통팔달 교통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다.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지금 신림선이 공사 중입니다. 이 신림선은
보라매 공원을 관통해서 보라매 역에 환승역세권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입지의 가장 중요한 단지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단지 안에 들어오시면 역세권 3번 출구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돼 있고요. 특이한 점은 아파트 전체가 사면이 도로 형태로 해서 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상가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점이고, 또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4군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4군데로 어디든지 전부 다 진출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보행 입지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징을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강소라 리포터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상가에서 중요한 건 또 수요층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요층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메리트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수요층에 대한 분석도 좀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요층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겠죠. 상가들 주변으로 많은 인구들이 다녀야 되는데 실제 신대방 삼거리역 주변 지역의 가구 수를 따져본다면 약 5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3만 가구 이상의 유동인구들을 확보할 수 있는 3만 명 이상 유동인구가 신대방역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가구 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으로 본다라면 전체 가구 수 중에 약 10%만 아파트 세대가 있다라는, 그만큼 주변에 아파트가 희귀하다는 거고요. 아파트의 상가 자체, 그 상업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상업시설들이 만약에 이 물건이 들어선다라면 새로운 아파트 상가 형성, 상권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인구 밀도입니다. 어느 정도 가장 밀도 있게 움직이냐인데 주변 지역에서 봤을 때 신대방 삼거리의 인구 밀도는 최상위층에 가까운 3만에서 5만 정도의 인구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상주인구, 게다가 1000세대 가까이의 입주민까지 온다라면 역세권 주변 앞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또 만나기 좋은 그런 장소로서 입지적인 장점, 즉 상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권 확보 유리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런 수요를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층에 대한 아주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컨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층을 분석해 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양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를 보면은 다양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뉴타운 사업하면은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만큼 서울 지역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뉴타운 개발 사업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두 가지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과 지역 호재인데요. 먼저 교통을 좀 보시면 신림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인 신림선이 보라매역을 거쳐서 여의도를 간다는 점이고, 최근에 강북 횡단철도 개발과 같이 나오면서 제2차 교통개발로 나왔던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서부선이 바로 장승배기역에 나오는데 신대방 상거리역과 한정거장거리 위치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양쪽의 교통여건으로 환승역세권으로 남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개발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인구가 들어오는 신길 뉴타운, 가장 성황리에 입주가 끝났다는 신길 뉴타운이 가장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장승배기역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뉴타운은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미니 신도시급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샌드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대방 역세권 주변 지역들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제대로 압력을 받는다. 결국은 상가라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는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분이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지분들이 상업지역으로서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려면 개발 압력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대규모 뉴타운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가 되고 나중에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면 주변 집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재로서 크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에 대한 인구들, 수요층 굉장히 다양하다, 입지도 좋다, 여기에다가 또 개발 호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분양 현장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소라 씨가 직접 분양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이 상가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규모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00세대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언뜻 보더라도 이게 정말 엄청난 게 생기는구나, 규모가 상당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동네 신대방 삼거리 안에서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요. 지금 사진하고 조감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조감도만 살펴보셔도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이만한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요. 실제 말씀드린 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입니다.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서 8개 동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단지 배치도 정체를 보면은 가로로 길게 위치가 돼 있으면서 규모 있게 아파트와 또 상가가 외곽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접도가 돼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스트리트 형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 또 거기서 임차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동인구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시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배치도만 봐도 안에서 아파트에서 상가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좌우로 다 뻗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구성을 굉장히 쾌적하게 잘 해놔서 어느 지역에서든 다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좀 확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고정 수요는 물론이고 또 역 앞에 바로 위치해 있어 이런 프리미엄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자세한 입지 여건과 함께 분양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게 입찰이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입찰을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공고가 계속 나가면서 주변에 홍보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확보될지를 생각해서 날짜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입찰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생하고 판매설이 나눠져 있고요. 근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3,300부터 3,900까지 평당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그 평당가를 보시고 위치를 선점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판매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층과 1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작은 데서는 1,900 정도의 평당가부터 좀 좋은 데는 3,900까지 다양한 평당가와 평형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가 좀 있습니다. 입찰 조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보증금 500 정도 준비하시고 그 업체에서 마련하는 신탁사, 자금 관리한 신탁사에다가 500을 입금하시면서 원하는 호실을 자기가 지정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고요. 입찰할 때는 본인이 낙찰받고 싶은 금액을 써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와 같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계약이 돼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계약금 20% 정도를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6월 마지막 주에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을 잘 보시면서 현장을 잘 다녀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날 현장에 참여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텐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좋은 호실과 또 자기가 원하는 호실 또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호실 이런 곳들을 잘 골라서 입찰을 여러 개를 넣어보시고요. 그중에서 낙찰받은 것을 가지고 전매도 가능하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어떤 상고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입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호실을 먼저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가 높은 곳인 만큼 좀 챙겨볼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현재 분양 현장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가치는 역세권 1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역세권에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호재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입지적 선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수익 가치 다양한 평형대 또 다양한 평당까지만 또 주변의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상업지로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상가를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구가 끊이지 않다는 점들 그만큼 수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치 가장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토지 가격이 오르겠느냐. 서울 안에서도 역세권이지만 오히려 주변 지역의 교통 호재들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입지가 변하는 곳 그런 곳이 미래가치적으로 지가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업시설에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을 꼭 발로 다니시고요. 입찰 조건이기 때문에 입찰 조건은 해당 사항 방문하셔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의 고정 수요와 함께 역을 이용하는 유동 수요층까지 흡수 가능한 7호선 신대방역 상거리에 있는 상업시설 분양 현장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나 이달 말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일정도 좋고요. 또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도 좋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00-4899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 명쾌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진우 교수님과 강수아 리포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화재 분양 현장 그 후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